민호 씨,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수만 개의 위성이 이미 내 기분이 어떤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2026년인 지금은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려는 구체적인 기획 단계에 와 있잖아요. 맞아요. 지은 씨. 경제학자들은 이 초연결 위성망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광이 발견됐다고 흥분하곤 하죠. 80억 인구의 뇌파가 쏟아내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도 전에 이미 물건이 현관 앞에 도착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제적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뇌과학과 경제 모델을 연결하는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과거의 감시사회가 기술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곤 하죠. 조지 오웰이 말했던 빅브라더가 이제는 하늘 위 위성의 눈으로 우리 뇌 속까지 들여다보는 파놉티콘의 완성이 아니냐는 시각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대 담론이 과연 지금의 복잡한 기술 메커니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라고만 하기엔 위성과 뇌과학이 결합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교하고 전례가 없으니까요. 지은 씨 말씀대로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틀에 갇혀 기술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낙관론도 따져보면 허점이 많아요. 위성통신의 지연시간, 즉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80억 명의 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 노이즈를 걸러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드는 연산 비용과 전력 소모를 계산해보면 이건 경제 모델이라기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기술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28세 대기업 사원분 같은 분들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세요. 내 뇌활동이 데이터화된다는 게 나를 도와주는 편리함인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인지 혼란스럽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타인에게 완전히 노출된다고 느낄 때 극심한 인지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전두엽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들처럼 성과를 중시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직원들의 집중도 데이터를 보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그 데이터가 자신을 옥죄는 화살로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뇌활동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자발적인 사고를 멈추고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가동하려는 수능 기제를 발동하게 되는데 이건 창의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통제하려는 힘과 싸우며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 전자기 신호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대목이죠. 63세 은퇴 준비자분들이 느끼시는 막막함도 이해가 가요. 평생을 읽어온 삶의 방식이 이제는 위성망에 포착되는 수치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온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논리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 과정에서 소실되는 인간의 무의식적 자유와 비정형적인 사고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위성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뇌의 복잡성과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0과일의 데이터로 완벽히 치환할 수는 없다는 게 뇌과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기술을 몰라서 과거의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인지적 주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내 뇌파가 위성으로 쏘아 올려지기 전에 내 생각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지적 주권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뇌 데이터 시장은 결국 최악의 독점과 불평등을 낳게 될 겁니다. 80억 인구의 뇌를 서버에 연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려면 기술적 지연 시간의 해결보다 인간의 신뢰라는 지연 시간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기술의 속도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어쩌면 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몰라요. 제발 나를 데이터로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봐달라는 외침 말이죠. 토요일 아침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위성도 닿지 않는 나만의 깊은 생각에 빠져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지는 시점입니다. 공감합니다. 위성이 우리 뇌를 읽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데이터화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나가야겠죠. 그것이 시를 쓰는 일이든 정처 없이 산책하는 일이든
기계가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테니까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손의 온기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정픽에서는 위성망과 뇌 데이터라는 거창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 내면의 소중함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역사와 심리, 그리고 경제와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기술의 전능함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이 주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 꿈만큼은 위성도 가로채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것이길 바랍니다. 경제학적 수치나 뇌과학적 지표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는 여러분의 과거를 기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찰이 여러분의 주말을 조금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공유하며 마칠까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읽어낼수록 우리는 더 읽히지 않는 깊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일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뇌는 데이터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결코 수치화될 수 없다.